안녕하세요. 매일 커피 한 잔과 26분간의 짧은 낮잠이 뇌를 정화하고 치매 위험을 줄이며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간단하지만 과학적인 방법의 핵심을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건강TV 채널에서는 여러분의 건강에 유익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해 주시고 궁금한 점이나 의견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채널은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삶을 위한 자가 치유 및 건강 지식을 제공합니다. 뇌 건강과 노화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매일 커피와 낮잠을 함께하면 뇌와 신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치매 위험을 낮추고 젊은 뇌와 몸을 유지하는데 정말 필요한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치매의 증상은 무엇일까요? 이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렵게 만드는 기억력 저하나 행동 변화 등의 장애를 일컫습니다. 치매가 일상적인 사건들에도 쉽게 영향을 받는지 묻는다면 그렇습니다. 오랜 기간 축적된 여러 요인이 치매를 유발하며, 이는 심한 건망증, 독립적인 생활의 어려움, 심지어 자기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치매로 고통받고 있을까요? 65세 이상 인구 5명 중 1명꼴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태가 된다면 개선할 수 있을까요? 한 번 이 상태에 이르면 자기 자신을 되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치매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 뇌에는 쌓여서는 안 되는 특정 물질들이 축적됩니다. 특히 뇌 속에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노폐물이 쌓이게 되는데, 이러한 노폐물은 언제 발생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움직이며 활동하는 모든 순간에 뇌는 끊임없이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뇌는 이 노폐물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합니다. 문제는 이 아밀로이드 베타와 같은 노폐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될 때 발생합니다. 뇌 속에 쓰레기가 계속 쌓이면 뇌 기능이 저하되고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결국 뇌 신경 전달에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신경세포 자체가 뒤틀리면서 신경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즉, 신경 전달이 방해받거나 아예 불가능해지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주요 원인으로 인해 인지 증상은 급격히 악화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치매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일단 치매가 발병하면 스스로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치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증상이 있는데 혹시 치매인가요? 라고 묻는 분들은 의외로 치매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걱정하고 있다는 자체가 아직 괜찮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행동의 혼란은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약을 과다 복용하거나 아침 저녁으로 복용해야 할 약을 한꺼번에 다 먹어버리는 시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매일 다양한 생각과 신체 활동을 통해 뇌의 노폐물을 배출하고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치매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이러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노폐물이 완전히 쌓여버린 후에는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수면 부족입니다. 우리 뇌에는 밤 동안 뇌 속 노폐물을 완벽히 제거하는 특별한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그러나 수면이 부족하거나 하루 수면 시간이 현저히 짧아지면 뇌 속에 쓰레기가 쌓일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우리 뇌는 하루에 약 500ml 하나 정도의 뇌척 수액 속에 둥둥 떠 있습니다. 뇌척 수액은 밤마다 뇌 속의 주요 노폐물을 배출하고 뇌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우리 뇌에는 글림프 시스템, 글림파렉 시스템이라는 청소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면 부족은 이 시스템의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그 결과 치매 증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노폐물이 쌓이는 상황에서는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만성염증은 신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신경 전달 기능을 악화시킵니다. 다시 말해 노폐물이 뇌에 쌓여 뇌 자체를 압박하는 것은 물론 뇌세포 간의 신경 전달, 예를 들어 손을 움직이려고 생각하면 신경을 통해 손을 움직이게 하는 이 모든 과정이 방해받는다는 뜻입니다. 신경 전달 역시 특정 단백질을 이용하는데
신경에 장기적인 염증이 발생하면 전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일까요? 커피의 양이 중요하며 낮잠 시간은 26분이 이상적입니다. 놀라운 결과죠?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낮잠에 대해 몸에 해롭다는 의견과 이롭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느 쪽이 맞을까요? 낮잠 시간과 건강 상태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5분 미만의 짧은 낮잠이나 90분 이상 길게 자자는 낮잠은 오히려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낮잠은 너무 길지도 너무 짧지도 않아야 합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낮잠을 자야 할까요? 낮잠을 권장하긴 합니다. 하지만 낮잠이나 다른 무엇보다 밤에 숙면을 취하는 사람은 치매 위험이 낮습니다. 따라서 치매 예방을 위해 반드시 낮잠이 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밤에 잠을 잘 못 이루는 사람이라도 낮잠을 통해 뇌를 상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시간을 의식하며 낮잠을 자는 것이 중요하며 앞서 말씀드렸듯 그 시간은 26분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와 나사의 연구에 따르면 낮잠을 시작한 지 15분에서 25분이 지나면 얕은 비렘 수면 non-REM sleep 단계에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26분 낮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만약 낮잠이 30분을 넘어가면 진정한 비렘 수면, 즉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30분 이상 낮잠을 자려 하면 깨어나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낮에 깊은 잠을 자면 밤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지 못해 오후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데이터에 따르면 얕은 비렘 수면에 진입하는 정도가 뇌 청소, 신경 영양 공급, 피로 회복에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종종 25분보다 더 긴 시간 동안 비렘 수면에 머무는 경우가 많으므로 타이머를 26분으로 설정하고 그 후에 일어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바로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오늘 주제에는 낮커피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둘의 조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낮잠 직전에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의 각성작용으로 인해 깊은 잠에 빠져들기 어렵게 됩니다. 이 덕분에 26분 정도의 짧은 낮잠 후에도 쉽게 깨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낮잠과 카페인 커피의 조합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커피를 마시고 카페인이 효과를 내는 데까지 약 26분 정도가 걸리므로 낮잠 중에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에 풍부한 폴리페놀의 일종인 클로로겐산은 그 자체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나아가 국내 연구에 따르면 아밀로이드 침착을 약 23%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데이터가 있으며 이는 치매 치료에도 유익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커피 속의 이러한 폴리페놀은 혈관염증과 몸 전체의 만성염증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타우 단백질 역시 뇌 속 신경 전달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염증이 지속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특히 염증은 혈관을 손상시켜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관의 만성염증이 심해지면서 말초신경에 미세한 혈류 공급이 어려워져 신경 전달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시력 저하나 신장 기능 악화, 손발 저림 등은 물론 뇌의 미세신경으로 가는 혈액 공급까지 저해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혈관의 장기적인 염증으로 인해 유발되며 당뇨병이 발병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여 뇌혈관성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관 문제로 인한 치매는 상당히 높은 빈도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조합은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알츠하이머병만큼 증상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뇌혈관성 치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루에 몇 잔이 건강에 이로울까요? 카페인 함유 커피는 하루 최대 250mg까지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많아도 3잔이면 충분합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카페인 음료를 자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카페인은 체내에서 배출되는데 길게는 8시간까지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밤잠을 설치게 되어 수면 부족으로 이어지고 결국 낮에 더 많은 잠을 자게 되는 악순환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카페인 섭취는 낮잠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혹시 어젯밤 잠을 잘 못 자서 지금 낮잠을 자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요? 바로 그 상황이 가장 위험합니다. 낮과 밤이 뒤바뀐 상태에서 자는 낮잠은 상당히 깊은 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으므로 건강하게 낮잠을 청하는 방법을 실천하세요. 밤잠의 질이 좋은 사람에게도
26분 낮잠은 사실 건강에 이롭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 꼭 침대 낮 동안 혈액순환을 재설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밤에 더 쉽게 잠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어떤 이들은 낮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커피와 낮잠을 함께하면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숙면을 돕는 혈자리를 자극하는 방법도 이 책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세요. 저희는 매일 건강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자가 치유 관련 영상의 요약 내용은 LINE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등록하시거나 설명란을 확인해 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댓글, 채널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